홀란드가 없었습니다. 초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리즈는 이번 경기를 상당히 잘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단 한 번의 기회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며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경기가 결승전과 다름없는 맨시티. 힘든 원정이었던 이번 리즈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반 초반 분위기는 분명하게 리즈 쪽에 있었습니다. 홈 관중의 분위기, 강한 전방 압박,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린 수비. 리즈는 내려앉지 않았고 오히려 맨시티를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특히 로드리에게 지속적으로 맨마킹을 붙이면서 맨시티의 1차 빌드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압박이 통하면서 리즈는 높은 위치에서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칼버트-르인에게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시티의 빌드업을 끊고 빠르게 전개해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패턴은 분명히 준비해온 전술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맨시티는 평소처럼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리즈는 중앙을 효과적으로 봉쇄했고 시티의 공격 템포를 끊어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경기 끝까지 유지됐다면 맨시티는 원정에서 훨씬 더 어려운 경기를 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 초반에는 리즈의 압박이 강했지만 결국 점유율을 끌어올려내며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노력했고 득점을 통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홀란드가 원정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노팅엄전 복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없다는 건 맨시티가 전방에서 확실한 기준점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롱볼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볼을 지켜내며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 이건 홀란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르무시와 세메뇨가 그 역할을 나눠 맡으려 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초반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은 다소 약해 보이기도 했죠. 남은 시즌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홀란드는 반드시 필요한 선수입니다.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노팅엄전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반전 내내 맨시티는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은 점점 개선해 나갔지만 슈팅 숫자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다소 답답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낸 건 셰르키였습니다. 셰르키는 왼쪽으로 이동하며 누리의 침투를 확인했고 전반전 동안 몇 차례 보여줬던 날카로운 패스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누리는 최근 경기에서 왼쪽 측면 돌파까지는 좋았지만 마무리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침투 이후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 세메뇨가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세메뇨는 전반 동안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조용하다가도 한 번의 기회를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번 득점은 맨시티가 이번 시즌 전반기 동안 아쉬웠던 마무리 결정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골이 경기의 전부가 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승 경쟁 상황에서는 이런 승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교체 선택이었습니다. 오라일리의 부상 이후 레인더르스를 선택한 것은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로드리와의 호흡, 중앙 장악력을 고려했을 때 니코 건잘레스 카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로드리의 복귀 이후 니코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로드리 부상 상황을 대비해 니코를 관리하는 선택일 수 있지만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니코의 투입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르무시 대신 투입된 사비뉴는 경기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부상 복귀 후 첫 경기였고 익숙한 포지션이 아닌 위치에서 뛰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후반 교체 투입 선수로서 전방 압박이나 수비 가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비뉴도 부상 전까지 아쉬웠던 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력을 끌어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막판 셰르키를 빼주며 수비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케를 출장시켰습니다. 경기 막판이었기 때문에 수비수를 추가해서 1점 차 리드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케를 출장시키는 것이 과연 그만큼의 수비 안정감을 주는 선택이었을지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네요. 후사노프가 최근 든든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력적인 부분에서 아케 선택이 맞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누리를 살짝 위로 올리는 선택을 했고 비어있는 왼쪽 풀백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1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지키는 경기를 할 때 후사노프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베테랑인 아케를 투입해 안정감을 높이고자 했을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교체 카드로 들어온 선수들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동일 포지션에 다른 선수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 경기 교체 카드 선택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는 승리했으니까 괜찮은 선택이라 볼 수 있겠죠. 다만 앞으로의 경기 일정을 생각한다면 벤치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도 경기력을 끌어올려줘야만 모든 대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현재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 4점을 앞서 있습니다. 쫓아가는 입장인 맨시티는 승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스날과의 맞대결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를 유지하며 압박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대승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완벽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버티고 이겨내고 승점을 쌓는 경기. 이번 리즈전은 그런 경기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승 경쟁은 항상 가장 잘하는 팀이 아니라 가장 꾸준한 팀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을 상대로 2위에서 쫓아가는 것을 맨시티보다 잘하는 팀은 없을 겁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에 흔들렸던 리즈전. 홀란드의 부재 속에서도 결국 1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경기라기보다는 잘 버텨낸 경기였습니다. 우승 경쟁을 이어가는 팀이라면 이런 꾸역승은 해낼 수 있어야 하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정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승리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맨시티는 끝까지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